네, 반갑습니다. 바로 해설로 들어갈게요. 9월 평가원 해설은 일단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집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제가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이번 주 안에 교재는 완성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개강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자, 봅시다. 1번. 그림은 동물군의 생존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생존 시기, 어류, 파충류, 포유류. 그럼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어류일 거고, 그 다음에 파충류일 거고, 그 다음에 포유류겠죠. 그러면은 A 어류이다. A 오류 맞죠? 그 다음에 C는 신생대에 번성하였다. 포유류니까 신생대 때 번성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와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 하면 신생대 잡아야 되는 건데 최초 출현 중간에 고생대 중생대 걸리네요. 틀렸네요.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A, B, C가 나눈 대화이다. 기억 니은은 각각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질량을 갖고 있다. 물질이고요. 이거 에너지겠죠. 팽창. 그 다음에 암흑물질 맞고요. 초진성 원AE형 관측 결과 설명할 수 있는 거 에너지 맞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비율은 에너지가 더 커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림은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수계 ABC는 저층수, 중층수, 심층수래요. 그럼 위에서부터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맞고요. 밀도는 누가 제일 커야 되냐면 A가 제일 커야 되는 거죠. 그래 틀렸고요. 빙하가 녹은 물이 해역 피에 유입되면 비의 흐름은 강해질 것이다. 요거 이제 영거 드라이어 쓰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거 드라이어 쓰기.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사건들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염분이 완전히 없는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밀도가 완벽하게 작아질 테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약해질 것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질구조의 형성 과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점토판 3개를 하나씩 순서대로 쌓은 뒤에 지점토 칼로 자른대요. 들어 올리고 서서히 잡아당겼대. 서서히 잡아당겼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력 작용해가지고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력이 작용을 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부정압 생기는 거네요. 침식이 벌어지고 나서 침식. 그 다음 부정압이 생기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격번.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횡압력이다 그러는데 장력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침식 과정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 부정압 형태의 지질 구조가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통 10몇 번에 나오는데 탐구가 갑자기 또 다시 4번으로 회귀했어요. 옛날처럼. 희한해. 자, 누적 빙하 융해량. 그러니까 계속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고, 전지구에서 일어난 빙하 융에 의해서 생기는 거 열팽창 때문에 생기는 해수 편차. 그럼 봐봐. 빙하 융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해수 열팽창에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빙하 때문에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게 더 크구나라는 사실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번. 빙하 융해량은 누가 더 많아야 돼요? 하면은 이거 뭐 보면서 해도 있구나. 빙하 융해량은 언제가 더 많아? 그 기억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많다? 아니죠. 여기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나에서 해수의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 높이 편차는 2015년, 2010년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이 더 크죠. 지금 더 많이 녹았잖아요. 애초부터. 그죠? 나의 전 기간 동안 평균 해수면 높이의 평균 상승률은 누구에 의해서 더 크다? 빙하 융해가 더 큽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안 돼. 멈춰. 어디 갔어? 아이 겁나 끊기네 정말. 스캔본이라 그래. 정말. 표는 서로 다른 외계행성계에 속한 가 나에 대한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각각의 중심별은 주결성이다. 광도가 작아요. 그래서 세상에 놀랍게도 생명 가능 지대가 나왔어요.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단 한 문제도 안 나왔던 생명 가능 지대가 지금 간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가 빠졌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풀고 지금 아무것도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알았네. 생각해보면 그러네. 일단 봅시다. 그래서 광도가 작고 광도가 크잖아요. 그러면 중심별로부터 근데 봐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행성이 받는 에너지량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랑 관련이냐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아마 광도의 비례한 형태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1을 맞춰주려고 그러면 광도가 작은 상황에서 분명히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야 될 거라고. 그래야 지구하고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보다 작다 맞고요. 야 근데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냐? 선지. 둘 다 1보다 작다 그냥 대놓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1 됐고요. 니은번.
1.2, 즉 태양보다 광도가 큰 상황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 당연히 이건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 다음에 생명 가능 시대의 폭은 누가 더 커야 돼요? 나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기억 동그라 치고 니은 그으면 답이 무조건 1번이에요. 디귿번 볼 필요도 없어요. 맞지? 기억 맞고 니은 틀렸다고 하면은 답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요번 구평 문제가 다 이래요. 이상해. 그래서 푸는데 나 지금 이거 뭐지? 답이 그냥 나와. 뒤에 거 안 봐도. 뭐 급하게 만들었나? 그림은 잘 발달한 태풍의 물리량. 너무 귀엽지 않냐? 텍스트 나 지금 읽었네. 잘 발달한 태풍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발달했냐면 왜냐면 이게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강수량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용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풍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선형 구조잖아. 나선호를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놨을 때, 이거 내 은하가 생겼지만 어쨌든 태풍이잖아요. 태풍인데 여기가 구름이 있는 장소마다 강수량이 분명히 비가 올 테니까 요거가 보인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싶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속,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갈수록 내려갑니다가 이제 기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는 거 지우고 나면은 이제 생기는 게 이제 강수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강수량인데 아마 강수량은 이제 구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소용돌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대응시켜서 볼 수 있다 이거죠. 나중에 분석집에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틀렸죠. 비강수량 아니고 기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의 눈 바깥에 있는 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는 장소고 이제 눈만, 즉 여기 장소만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니까 틀렸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일기도에서 등압선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걸까? 이꼴 풍속이죠.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이제 풍속이 빨라져야 되는 건데 풍속이 지금 누가 더 빨라요 하면 니은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좁습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밀하다는 이제 이쪽이 더 조밀해야 되는 거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니은이다.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수능 완성인가 반영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왜 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푸는 거 되게 쉬워요. 쉽게 풀려서. 기역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긴 힘이 작용한다. 여기 해구죠. 해구잖아. 여기 이거 나스카판이고 남아메리카판이니까. 그래서 해구가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아당긴 힘이 작용한다 맞고요. 니은의 하부에는 여기 어디예요? 동아프리카 요국대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뭐에 의해서 형성된다 할 때 분명히 그냥 외핵과 멘틀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플룸이 상승해서 만들어진다 혹은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어봤다. 디귿인데요. 시력 테스트예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찾으면 돼. 여기는 그리고 신발 지진까지 벌어진다는 거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해구가 존재하면 깊숙하게 들어갈 거고 해령은 위에서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더 깊숙한 곳에 만들어지는 건 기억이겠군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거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쩌다 이렇게 시력 테스트 문제가 됐는지. 9번 수능 완성에 똑같은 문제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있어요. 이거 확인해보세요. 알았죠? 두 은하 A와 B가 탄생한 후 연간 생성된 별의 총질량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A가 이거 내가 수능 완성 중요 문항 짚어주려고 이렇게 체크해놓은 문항이었는데 지워야겠어요. 나왔잖아. 또 안 나올 거 아니야. 정말 생각하는 거랑 비슷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생기고 지금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고요. 얘는 꾸준히 계속 생깁니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많이 생겼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안 생기고 있는 거, 별들이 지금 생성되는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뭐가 될 거야? 타원 은하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타원 은하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다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SB, 즉 나선 은하가 되지 않겠어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B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다? 맞네요. 그다음 T1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이것도 사실은 시력 테스트입니다. 그냥 그거 보시고 여기가 맞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T2일 때 평균 표면 온도 생성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온도는 많이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작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장마 기간 중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일기도가 적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장마전선이 어디 있어요? 구름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니까 아마도 장마전선은 요렇게 지나가고 있겠구나. 즉 정체전선이 저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디를 지금 거쳐 지나가는 거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래쪽을 지금 30도에서 지금 25도에서 30도로 올라가는 경우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C하고 D 사이에 존재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한다. 맞죠? 그 다음에 125도 E에서 장마전선은 125도 E 여기 얘기하는 A, B, C, D 이거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죠? 그러면 C하고 D 사이에 존재한다? 그게 틀렸죠. 그 다음에 구름 최상부 온도는 영역 A가 영역 B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들어. 적의 영상이죠. 적의 영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밝게 보일수록 온도가 어떻다? 밝을수록 온도가 낮다라고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가 더 높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가 더 높죠. 답은 3번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억, 니은, 디귿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것을 고르면, 이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표면도 높아질수록 반지름도 커집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결성 성질이죠. 그럼 기억이 주결성 단계를 넘어가면 중심핵에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진짜 동그랗게 치면 큰일 난다. 이거 CNO 순환 반응은 뭐예요? 수소핵융합 반응이죠? 이거 나중에 제가 아마 그 파이널 할 때 말씀드리긴 할 건데, 구평분석집 할 때 말씀드릴 거긴 한데, 요 근래 트렌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카테고리를 물어봐서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걔를 일반화시켜서 써봐. 그러면 아마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라는 건 좀 더 큰 카테고리를 가보는 거, 좀 더 큰 진리집합으로 빼보면은 보여요. 그래서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난다?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 다음, 니은의 중심핵에서는 주로 대류의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류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태양의 반지름에 원래는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의 2배 이상이면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거의 8배 가깝거든요. 반지름만. 그럼 아마 질량도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크지 않겠어?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대류에 에너지가 전달된다. 맞겠죠. 디귿은 백색외성을 지나간다? 틀렸습니다. 선생님 니은 졸라 애매한데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다행히 문제를 풀 수는 있는 게 이제 기억하고 디귿이 무조건 틀렸기 때문에 답은 일단 니은이라고 무조건 나오긴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제나 그렇듯 평가원은 애매한 거 안 내요. 애매한 건 니들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씨 애매한데 그러면 보통 네가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알았죠? 어디 지금 평가원한테 말이야. 물론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조금 결이 다른 게 좀 보여요.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게 좀 있어. 12번 이런 것도 좀 비슷한데,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 표층에서의 소온 염분 분포를 나는 소온 염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건데, 여기 이거 그 A 지역 어디냐면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걸랑요? 중국 연안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변 표층계수인데 여기가 지금 제주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서해 쪽에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는 건데, 여기 계속 그 중국 연안유라고 해서 유출소가 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강물이 어마무시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염분이 툭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내 기억이 맞으면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을 거예요. 이 문제가. 작년 수특에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고 그때는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아마 있었을 텐데 여기를 확대를 해버렸네. 그래서 기억번에 강물의 유입으로 A의 염분이 주변보다 낮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평가원이도 느껴진 건 뭔지 알아요? 여기 강이 있어요. 대륙 옆에 강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도 자꾸 풀라는 거구나 느껴지긴 하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 됐고요. 니은번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B하고 C 위치 그려보시면 알 건데요. B하고 C 위치를 그려보면 B가요 어디쯤 나오냐면 한 요쯤 나와요. 요쯤 나오고 11도에 이쯤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C가 한 요쯤 나오더라고. 어디야? 34.5에 16, 34.5에 16 이쯤 되니까 한 요쯤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이쪽이 훨씬 더 크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A는 여기 표기가 안 돼요. 왜냐면 26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됐죠? 디귿번 수온만을 고려할 때 산소 기체의 용해도는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죠. 그래서 왜냐면 그 온도만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니까. 와 지금 지금 핸드폰 여기 있거든요.
전화 겁나 와요. DM이랑. 다 발려달라고.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을 볼게요.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글이 좀 많아가지고 봐봐. A에서 A'을 생성되는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B' 과정으로 되는 거는 온도 상승이, 그러니까 압력 감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S와 탐량 누가 더 많아야 돼? A에서 A'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그다음 니은번 B에서 B' 과정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질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죠. 왜냐면 지금 이게 주변부 온도잖아. 여기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가 이제 온도의 분포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거니까 맞고요. 그다음 D급번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는, 그러니까 멘틀 물질이니까 요 멘틀 니은번 보셔야 되는 거죠. 니은번 봤을 때 여기랑 여기 보시면 누가 더 높아요? 이제 대륙지각이 더 높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대륙지각 하부가 더 깊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서 틀렸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건데 그냥 뭐야? 야 있는 대로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멘틀 물질이라 했으니까 멘틀 쭉 요거에서 해양 파이도 낮고 대륙 파이도 깊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3번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광도 계급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돼 있는데 광도 계급 문제가 간만에 나왔네요. 근데 이거 어차피 외워서 풀 필요 없으니까 딱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광도 계급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 중에서 광도가 큰 것을 기준으로 광도 계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즉 똑같은 광도치,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일 때 제일 광도가 큰 녀석이 광도가 제일 큰 녀석, 그 다음이 아마도 이거, 그 다음이 이거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끝. 알겠죠? 그럼 기억법 맞고요. 니은번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 온도는 나에서 3번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광도가 제일 작은 게 누구냐면 얘인데요. 표면 온도가 제일 낮나요? 아니죠. 얘가 더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사실 이렇게 몰라도 되는데 이게 이 1B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가다 살짝 올라가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D급번 다에서 별의 반지름은 G0인 별이 M0인 별보다 작다. 자, 똑같은 광도를 가지고 있네요. 반지름 제곱에다가 온도 4제곱을 곱한 형태가 광도랑 비례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똑같은 광도를 가진다 가정했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D급번 맞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15번 문제는 이거 혹시 내 시즌2에 있어요. 비슷한 그림이. 그래서 와 맞췄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올해 6월 평가원 지구과학 2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걸 넣었던 건데 니네 풀리려고. 이게 왜 나왔죠? 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 자가복제하고 난리야? 그래서 봐요. 지금 하나가 남풍이고 하나가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남풍, 북풍, 남풍, 북풍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헤들리 순환이 상승하는 저 영도 부근에 있는 저 장소가 분명히 어디일 거냐면 북동무역풍하고 남동무역풍이 만나고 있는 장소일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60도에 N, 여기가 S가 되겠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한 게 봐봐요. 그러니까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불어서 만들어지는 곳이 헤들리 순환이 이제 수렴하는 장소가 될 테니까 그렇게 돼서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을 찾는 거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A에서 헤들리 순환 하강 기류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알겠죠? 상승 기류죠. 그래. 그 다음에 페루 해류는 B에서 나타난다. 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페루가 남아메리카인 건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남아메리카인데 여기 북반구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낸다니까? 알겠죠? 내더라도 씨 이거 어디지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음 가와 나는 각각 코비하고 WMAP로 관측한 거다 해서 이제 각각이니까 다행히 이제 순서는 모르셔도 상관없고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오네 오늘.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코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WMAP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기억번 가가 나보다 온도 편차의 형태가 더욱 세밀해 보이는 것은 관측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비하고 WMAP은 얘기를 해주고는 싶은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A와 B는 빛을 통해서 현재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A랑 B가 지구에서 관측한 시선 방향이 서로 반대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지금 여기가 A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B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이거 무슨 문제죠? 이거 지평선 문제예요. 알겠죠? 이쪽에서 오는 데이터하고 이쪽에서 오는 데이터가 서로 상호적으로 지금 현재는 교류할 수가 없으나
똑같은 데이터가 오는 것은 지평선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를 알고만 계셔라. 그랬었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맞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17번. 와 대박. 30분 컷 하겠는데?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긴 해 사실.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층과 화성암의 연령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와 Y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B와 D는 X와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X가 있고 한쪽에는 Y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B하고 D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이 50%하고 25%래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나이를 따졌을 때 연령은 누가 더 많은 거냐면 연령은 B랑 D 중에서 B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 잘 보시면은 B가 나이가 더 많구나라고 확인은 가능하시죠. 일단 여기까지는 체크. 그 다음에 그럼 나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반감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는 50%, 하나는 25%니까 X가 50이고 Y가 25일 수도 있고 거꾸로 X가 25고 Y가 50일 수도 있는데 X가 50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반감기가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2억인데 이러자마자 딱 체크가 돼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가 한 번이고 하나가 두 번이잖아. 그럼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게 X가 한 번이고 Y가 두 번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X가 한 번이고 Y가 두 번이잖아요. 그럼 얘도 2억이고 얘도 2억이에요. 반감기가 지금 절대 연령이. 맞죠? 그러니까 1억을 두 번 지나가면 2억이 되는 거고 얘는 2억짜리, 애초부터 반감기가 2억짜리고 그럼 이렇게 되면 둘 다 2억이라서 안 맞는 게 두 개 중에 하나가 X랑 Y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둘 다 나이가 똑같아 버리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4억짜리고 얘가 1억짜리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기억번 틀렸죠? A의 하부 기저여가면은 B의 암석 조각이 있다. 얘가 아무리 부정합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A가 생성되고 나서 B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A 하부의 기저여가면은 B가 존재하면 안 되죠. B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니은번 반감기는 X가 Y의 2배이다. 맞고요. 디귿번 B와 D의 연령 차는 3억 년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방금 했었던 거니까요. 됐죠? 넘어갈게요. 지금 서로 다른 외계 행성에서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반지름이 같대요. 별 반지름이 같고 행성이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공전궤도면 관측자 시상방이 날아가다. 다 조건은 동일하게 해놓고 지금 뭐만 차이를 준 거냐면 행성 반지름만 차이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별 안 건드리고 행성만 지금 건드려서 문제를 보자라고 한 거니까 기억번 식현상이 지속되는 기간은 누가 더 길어요? 야 이건 진짜 눈 달려있냐 문제잖아. 그죠? 축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축은 한번 봅시다. 이사역과 똑같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짧고 여기가 길네. 그죠? 행성 반지름은 나의 행성 반지름 0.3배이다. 이거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여기 0.003만큼 내려가죠. 그리고 이게 0.01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선생님 0.3배로 죽일 거예요. 알겠죠? 뭐야? 면적이 0.3배인 거죠. 그럼 루트 0.3으로 가 되니까 루트 0.3이면 10분의 3을 루트 씌우면 되니까 10분의 루트 30이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도플러 효과랑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눈깔이 지금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행성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때 식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이 행성이 여기 있고 별이 이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별이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식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별이 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별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식현상이 시작되기 전이 더 길다 하면 맞는 거지. 전이 적색편이 후가 청색편이가 될 테니까요. 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요. 19번. 내가 이제 사실 현장 얘기 좀 그렇긴 한데 현장에서 애들한테 얘기하긴 했는데 고지작이 무조건 하나 나온다. 이 느낌이 온다. 왜 그랬냐면 6평에 고지작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킬러 한 문제를 어떻게든 내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하나 낼 거다 했는데 나오긴 나왔죠. 근데 이게 고지작이 문제가 아직 G1의 킬러로 등장하기 이제 2년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방구를 낼 거라고 그러니까 벌써 남극을 낼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 그래서 뭐지? 물론 사실 남극 설명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뒤에 고난도에서도 했고 남반구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했는데 벌써? 이런 느낌이긴 해요. 자, 바로 갑시다. 여기 구구절절 써 있는 거 뭐라 그랬어? 실제로 자북은 혹은 자남은 움직이지 않았고 대륙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상대적인 거리 관계를 나타냅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500m에 있는 북반구의 2차였다. 요렇게 거리를 잡아보면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반 정도 가요. 그러면 여기가 적도 상황이기 때문에 적도를 기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한 칸당 10도짜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위도 차이, 위도 차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밖에 안 나요. 그러면 얘를 요 거리 그대로 남반구로 가면 저 뒤편에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반구에 있는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 거리가 90도 이상을 넘어가야지 북반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얘는 알겠지? 자, 그래서 되고 복각의 절대값. 야, 세상에. 원래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크기라는 단어가 원래는 벡터의 크기 할 때 나오는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인데 니네가 지금 기하를 제대로, 그러니까 선택자들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미적을 선택하거나 이제 확통을 선택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마 크기 대신에 절대값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거리가 짧냐? 그러니까 뭐냐? 지게하고 자북 사이에, 자남이죠 여기서는. 지게하고 자남 사이의 거리가 뭐냐 짧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누가 더 커요? 300짜리가 더 커야 되겠죠? 라고 하시면 되고요. 250ma 때는 170ma 때보다 북쪽에 위치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북반구지 남반구지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거야. 보시면은 둘 사이 거리가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170 여기 있지. 어쨌든 간에 250ma 때가 더 고위도에 있어요. 그죠? 왜냐면 거리가 더 짧거든. 그럼 이건 더 어디 있다는 뜻이야? 더 남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250m일 땐 더 남쪽에 위치했다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라스트 이거 뭐가 어떻게 느껴진 줄 알아? 야, 진짜 엘니뇨 라인에 낼 문제 없나 보다 생각될 정도로 지금 이래요. 야, 얼마나 엘니뇨 라인에 문제 낼 게 없으면 이렇게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그러니까 x랑 y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비리,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기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 동태평양에서의 저군형 구름양의 편차.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 저군이 많아지는 건 어떤 때? 엘니뇨. 그죠? 플러스면 엘니뇨, 마이너스면 라니냐죠. 그 다음에 서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의 편차. 평상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라니냐 때는 더 심해지고 엘니뇨 때는 덜 심해지는 거니까 플러스일 때가 어떤 상황이면 차이가 심할 때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가 라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가 엘니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 얘는 플러스가 엘니뇨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엘니뇨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얘인 거지.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2번. 요거는 잘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 해면기압 편차인데 플러스일 때가 어떤 상황이야?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태평양에 비가 안 온다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엘니뇨죠.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가 라니냐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 해수면의 수온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의 수온인데 수온은 뭐만 보면 된다고? 용승만 보시면 돼요. 용승 강해지면 수온 차이가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수온 차이가 더 심해진다는 거는 라니냐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 엘니뇨 상황. 워커순환세익이 세졌다 그럼 라니냐? 마이너스일 때는 엘니뇨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비례한 형태네요. 라니냐, 엘니뇨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1번 상황.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여기까지 찾잖아요? 다 무조건 5번이에요. 왠 줄 알아? 기억 디귿이 답이 없어요. 이게 킬러냐? 이게 어떻게 킬러야?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그냥 나와버리는데. 니은 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지금?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그럼 용승이 심해지면 깊이가 얕아지고 용승이 약해지면 깊이가 깊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 수온 약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플러스일 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수온 약층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 그럼 더 깊어진다는 것은 용승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 상황, 이게 마이너스가 라니냐 상황이니까 둘 다 맞아 떨어지는 거지. 둘 다 똑같이 이제 가고 있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끝.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답부터 일단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길게 또 나중에 분석집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